이제 페이지 필드에 좀 탄성 실제 어떻게 넣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직 전개가 좀 복잡하지만 일단 내용을 이해하는 것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아이겐스트레인은 이렇게 하이드로스태틱 파트로 존재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경우를 잡고요. 자,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뭐 스피노자 디컴포지션이라고 썼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아이겐스트레인이 농도 차이에 의해서 비례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에타는 바로 농도에 따른 레티스 파라미터 변화라고 이것을 통상 베가드로로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스트레인 컴패러 토탈 스트레인 컴패터블 그리고 아이겐 스트레인을 뺀 값 그리고 스티프니스 텐서 곱하면 바로 스트레스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카닐리아드 이퀘이션은 원래 탄성 효과 없은 이 두 가지만 있었는데 여기에 스트레인과 농도가 커플링된 텀이 들어가게 되고요. 카닐리아드에서 C 농도는 보존돼야 되므로 그 조건은 이렇게 넣는다는 것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리잔드르 트랜스포메이션 여기에 이 적분값은 항상 0이기 때문에 이 값을 넣어서 농도를 보존시킨다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자, 탄성 에너지만 만약 베리에이션을 취한다면 첫 번째로 스트레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취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농도에 대해서 베리에이션 취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스트레스의 정의가 됩니다. 그 식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요거 볼까요? 요거 한번 보면 자, 요 스트레인은 요 두 개 더해서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베리에이션 취하는 것이 되는데 결국 이 두 값은 같아지죠. UIJ로 같아지기 때문에 요것에 대한 베리에이션으로 취할 수 있고 델타 UI 넣고 J에 대한 편미분은 바깥으로 뺄 수 있습니다. 자, 이 바깥으로 뺀 것은 자, 요거 전체를 J에 대해서 취하면 맨 처음에 앞에 요것을 취한 것, 뒤에 요것을 취한 것 두 텀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요 텀은 결국 여기에서 이것을 뺀 것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전체 부피에 대해서 이거 전체를 J에 대해서 미분을 취한 것은 J 방향 노멀 벡터 여기에서 surface 노멀입니다. surface 노멀에 대해서 이렇게 취한 것으로 바꿀 수 있고 이것을 다이버전스 티오렘이라고 합니다. 자, 식 2와 식 4를 비교를 하면 식 2와 식 4를 비교를 하면 결국 이것은 이것과 같고 이것은 요것과 같게 되는데 다이버전스 티오렘 사용하면 그 식은 이렇게 이거는 서피스에 대한 적분, 이것은 부피에 대한 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래스틱 에너지는 여기에 일래스틱 스트레인 넣어서 IJKL, IJKL로 주어지는데 자, 탄성 스트레인은 우리가 위에서 이미 유도한 바 있죠. 탄성 스트레인은 위에서 우리가 여기 아이겐 스트레인을 유도했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적은 것 바로 이 파트가 탄성 일라스틱 스트레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라스틱 스트레인을 우리가 저기서 유도했으므로 그 식을 여기에 각각 IJ 그리고 KL에 대해서 넣어주면 근데 C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에서 C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요거만 C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에타 델타 IJ가 되고 여기에서는 에타 델타 KL이 되므로 그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것들이 여기 나와 있게 되고 델타 IJ는 IJ가 같을 때만 1이므로 요것이 대신 JJ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이것은 결국 요식인데 C, J, J, KL의 엡실론 KL에 대해서 취하게 되면 요거 두 개가 같으므로 요것만 남아서 시그마 JJ 그래서
마이너스 에타의 시그마 J지.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탄성 에너지를 C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엡실론 ij가 일정할 때는 마이너스 에타의 시그마 ij다. 자, 그러면 만약 이것의 베리에이션은 결과적으로 요것 그리고 요것에 대한 적분이고 서피스 적분이 따로 남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퀄리브리움에서는 요것이 만족되는 조건은 요것이 0, 그리고 요것이 0, 그리고 세 번째로 요것이 0이면 됩니다. 요것이 0이면 되는데,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멀리에 있는 적분 시스템을 우리가 0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0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결국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결국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요것이 만족하고요. 그리고 요것이 만족하면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는 이것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취하고 마이너스 m을 곱한 것이 플럭스인데 이것은 카닐레아드 이퀘이션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카닐레아드 이퀘이션을 탄성 효과를 넣게 되면 결국 요 텀이 추가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에 만족해야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통상 저번 시간에 미케니컬 이퀄리브리움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미케니컬 이퀄리브리움 조건 이건 어떻게 만족되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원래 스트레스는 여기에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스트레스는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것을 J에 대해서 편미분을 취하게 되면 요거 J에 대해서 편미분 취하고 요거 C J에 대해서 편미분 취하면 요건 상수니까 날라가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만족되는 조건은 요게 0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우편으로 넘기면 요 식을 만족하면 결국 미케니컬 이퀄리브리움 조건을 만족한다. 자, 이건 L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J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것을 풀의 변환을 하면 자, 근데 풀의 변환하면 거리에 대해서 풀의 변환 요거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KL 앞에 한번 나오고 그거 그대로 있는 것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미분한 마이너스 KL 한번 또 미분한 마이너스 KJ 했는데 i가 같이 나오므로 i 스퀘어 마이너스 1이어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프레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자, 이쪽 나오고요. 우측항은 여기에 나오는 자, 요거는 이제 요 식을 프레 트랜스폼 한 식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좌우변을 모두 프레 트랜스폼을 하겠습니다. 좌우변을 모두 프레 트랜스폼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주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리니어 프로블럼이 돼요. 이거는 결국 리니어 프로블럼이 되는데 이 리니어 프로블럼 어떻게 푸는지 잠깐 보시면 A 유틸다는 B라는 것이고 A가 이렇게 되고 유틸다가 이렇게 되고 B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유틸다를 구하는 것인데 AI는 I번째 컬럼을 B로 바꾼 이걸 코팩터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유틸다 I를 구할 수 있고 AIK는 이렇게 되고 AI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A1이라면 첫 번째 컬럼을 이렇게 B로 다 바꾸는 것이에요. 자, 요거는 요거 하게 되면 요거 두 개 지우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오고 두 번째 컬럼은 B2 여기 이렇게 오고 여기 이렇게 지우고 나서 요거 4개 이렇게 하는 요 공학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A1 이렇게 나옵니다. A1 이렇게 나오면 자, 요 A1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는 요 문제에서 결국 이 문제를 풀려는 거예요. 요 문제를 풀려는 것이고 요 앞에 부분이 바로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바로 B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AI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풀면 이걸 크레머스 룰을 이용해서 풀면 UIK를 구할 수 있는데 무슨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A가 나눠지는 요거를 오메가 IJ로 우리가 치환을 하면 UIK는 이렇게 오메가 IJ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요 관계식을 이용하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시그마 RS 스트레스를 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런 형태로 구해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UKX는 바로 틸다를 역변환하는 것 그리고 이것도 C 틸다를 역변환하면 CX-C 제로가 된다. 자, 요 관계식을 여기에서 요 관계식들을 여기에다 이렇게 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대입을 하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L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게 있으니까 KL의 I 앞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자, 이건 다 이제 K 스페이스에서 푸는 거예요. K 스페이스에서 푸는 건데 식이 조금 복잡하지만 크게 뭐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유도할 게 아니라 방식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관계식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결국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즉은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에타는 공통으로 뽑혀 나오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적분과 요 뒷부분은 델타 KL C 틸다 K가 있어서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묶이게 되니까 시그마 RS가 결국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유도할 수 있는데 이 유도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결과를 봐두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 트랜스폼 하면 자, 이렇게 역변환한 것이 되고요. II 두 번을 미분한 것, 거리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K 스퀘어 붙이고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되는데 시그마 틸다 RS를 넣어주면 결국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안이 사실은 되게 고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그린 펑션 BK라고 나타내고 BK는 이렇게 치환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실 이 BK는 일반적으로 손으로 유도할 수 없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저렇게 유도된다는 것 보시면 되겠고 이 애널리시스는 원래 했던 것 반복입니다. 그래서 CXT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요 파트가 최종적으로 요것이 0보다 크다면 상이 불안하고 이것이 0보다 작다면 상이 안정하다는 그런 어널리시스가 되겠고요. BK가 0보다 크다면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F2'이 0보다 작으면 시스템이 불안정하잖아요. 자, 근데 F2'이 0보다 작더라도 BK가 0보다 크다면 이 전체 합은 0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한 영역이 존재해서 예를 들어서 스피노달 디컴포지션이 있을 때 탄성 효과가 없을 때 이렇게 넓은 영역에서 스피노달 디컴포지션이 일어나지만 탄성 효과를 고려하면 더 좁은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BK는 어나이소트로픽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큐빅이라면 뭐 이런 어나이소트로픽 팩터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데 큐빅에 대해서 BK를 우리가 좀 풀어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뭐 실제 여러분들이 손으로 유도할 필요는 없고 BK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카닐리아드 이퀘이션 내부식이 이렇게 되는데요. 탄성이 없다면 이 식이 없겠죠. 탄성이 없다면 이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원래 알던 카닐리아드 이퀘이션인데 탄성 효과는 어떻게 고려되느냐? 이 텀에 의해서 고려가 됩니다. 이 텀에 의해서 고려가 되고 BK가 0보다 크다면 시스템이 안정한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더 늘어나게 되겠죠. 왜냐면
F2'랑 0보다 작아도 요 안에 전체가 0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성 효과가 있으면 미시빌리티 갭이 줄어든다. 이 관계식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것을 연구에 활용하는 경우는 좀 더 자세하게 보긴 봐야 돼요. 좀 더 자세하게 보긴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커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